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부터 제4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재단,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변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복지재단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증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최을령. 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에 이어서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최을령입니다. 평택시 복지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삼수 위원장님,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정은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김철희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업무 보고는 2025년 평택복지재단 업무 현황 각 실 수탁시설별 주요 사업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 사무처 현황입니다.
7월 1일부로 평택복지재단은 기존의 사무처장 중심 운영체제에서 대표이사 책임 경영체제로 전환되어 새롭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무처 3개의 시를 명확한 역할 분담 아래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 사무처 정원은 15명이며 세출 예산은 18억 2,300만 원입니다. 4조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은 북부복지타운의 5개소, 팽성복지타운의 3개소, 총 8개소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수탁시설 정원은 132명이고 예산은 독립재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출 예산은 총 277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조 복지정책 현장 연구입니다. 2025년에는 총 6종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장애인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9월 중간보고, 11월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평택시 디지털 기반 보건복지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평택보건소와 AI팀 부서별 회의를 진행했으며 보건 분야 연구회의 및 공동연구진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평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AI 기술을 접목한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에서는 6종 연구보고서를 수행하며 설문조사, 심층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및 시민이 소통하며 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조 연구협력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 연구 수요조사, 연구 성과 관리, 평택복지 DB 등 총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회는 25년 연구 3종 AI 주거 취약 고립 청년의 연구 결과가 정책 복지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구 수요 조사는 평택시에 필요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기 위해 평택시민, 사회복지 영역 전문가, 공공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200건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6월 객관적 심사를 거쳐 2026년도에는 연구 주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평택복지 DB 사업은 평택시 복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6월에는 데이터 수집 및 서버 구축 준비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7월 이후 점진적으로 평택복지 DB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5조 평택시 아동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 평택복지재단에서 연구한 평택시 아동돌봄 지원체계 협력 방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2025년 평택시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정이 계획보다 조금 수년되어 6월 중 용역사업 발주 및 제안서 평가와 7월 중 착수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중에 플랫폼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부의 디지털 돌봄 정책과 연계하여 아동 돌봄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돌봄 공백 해소, 기관 간 협력 강화 등 통합 돌봄 사회에 기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조 평택복지재단 시민평가단 운영입니다. 평택시민평가단 21명을 모집하여 발대식 및 기본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 평택복지재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등을 전달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평택복지재단의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택시 중증장애인
생산 및 판매 기관을 위한 온라인 포스터 및 배너를 제작하고 평택시 사회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0조 ESG 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 평택복지재단에서 연구한 평택시 복지 ESG 경영 매뉴얼 결과를 토대로 관내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대상으로 관련 매뉴얼 교육과 ESG 경영 실천 사회복지 기관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사회복지 기관들의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조 사회복지 간담회 운영입니다. 복지관 기관장 신년 할애회를 시작으로 평택복지재단과 유관기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정보 공유, 협업 소통회장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관별 협력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2조 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주요 성과로 2024년도에는 선진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자원연계, 복지 포럼 등을 실시하였고 2025년도에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기반으로 자원 발굴을 통한 자원연계 사회복지 관련 캠페인 등 6건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포럼 등을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 및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조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 및 체감형 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공모 사업을 통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 참여 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중간 컨설팅과 최종 보고의 우수 사례집 발간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역량 강화와 우수 사업들이 지역사회 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6조 사회복지 시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평택시 사회복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필요성에 따라 기관 운영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10개소를 모집하여 인사노무, 재무회계, 시설 운영 등 시설 욕구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8조 홍보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시민과의 복지 공간 형성을 위한 온라인 기반 플랫폼을 통하여 복지 동향과 지역 내 복지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사무처와 산하시설의 사업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2025년도에는 소식지 및 웹진 발간, 홈페이지 및 SNS 계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재단 사업을 홍보하고 공유하여 역동적으로 재단을 홍보하겠습니다. 30조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2028년 평택복지재단에서 연구한 평택시 사회복지 종사자 감정노동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총 5회기 146명이 참여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참여자들의 욕구에 맞는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동료 간 지지 및 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32조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2024년 총 10회에 걸쳐 350명에게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202명의 교육 욕구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도에는 정보화 실무, 공문서 작성, 홍보 교육 등 11월까지 총 10회기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량 및 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시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조 평택시 가족센터입니다.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4개 영역에서 가족교육,
온가족 보듬, 아이 돌봄 서비스, 다문화 가족 지원, 1인 가구 지원 등 총 4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를 통해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다양성이 존중받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조 평택 북부 노인복지관입니다.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분야 등 6개 분야의 19개 기본사업과 이용자 욕구와 복지관 특색에 맞는 2개 분야의 2개의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년기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 프로그램과 분야별 전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고립 예방, 지역사회의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8조 북부 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의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총 21개의 노인주간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체 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 기능 유지 및 근글곡계 질환을 예방하겠으며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력 강화, 소근육 발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0조 평택 북부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장애 당사자의 의미 있는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담 사례 지원, 기능 향상 지원, 직업 지원, 권익 옹호 지원, 가족 기능 강화, 평생 교육 지원 등 66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춘 개별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과 중증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권익 옹호를 통한 통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42조 북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25명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5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지원, 여가활동 지원, 교육훈련 사업, 지역사회 적응활동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이용인의 자기주도적인 삶을 만들고 지역사회 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조 평택 팽성 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기회와 빛나는 노후를 위해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지원 사업, 사회참여 지원 사업, 상담 사업 등을 9개 기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지 지원 사업 및 아동복지관 사업 등 5개 사업 선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흐름에 발맞춰 ESG 경영을 반영한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 이동복지관 사업 및 경기도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등을 통해 복지 소외 지역 어르신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6조 팽성노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상담사업, 건강지능사업, 기능향상 지원사업, 급식 지원사업, 일상생활 지원사업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조 팽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강점 및 욕구 파악을 통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복지재단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위원입니다. 감사 보고 잘 청취를 했습니다. 복지재단이 처음 시작된 게 몇 년 됐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16년 차를 이제 16년 가고 됐습니까? 있습니다.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도 한번 이제 현장 활동에 가서 이제 복지재단을 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를 좀 받았는데 재단의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운영 뭐 이런 부분이 연구 기능 이외에는 조금 그 약하다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잠시 이제 좀 언급을 좀 하겠지만 좀 우리 그 복지재단 쪽에 좀 투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해봅니다. 지금 그 평택시 출연기관 출연금 추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잠깐씩 이제 가졌었는데 복지재단도 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문화재단과 이제 국제교류재단 이제 저희 이제 관할 위원회만 좀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제 다 이야기를 좀 했고요. 복지재단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16년 정도가 됐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출연금을 이제 보면 저 이제 집행 잔액은 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재단이 2021년도에 14억 4천만 원 이제 출연금 예산 집행을 하셨는데 5년이 지난 2025년도 금년도에 출연금 집행을 14억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네. 예, 이제 집행 잔액을 합치면 더 되죠. 한 18억 네, 얼마가 18억. 되죠. 네. 네. 그거는 이제 다 빼는 거죠. 지금 다 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유독 산업진흥원 저 밑에 있는 거 다 빼고요. 유독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늘질 않고 있어요. 좀 분석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이 왜 저 출연금이 늘질 않고 있지? 느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존재감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출연금이 증액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산술적으로는 좀 마이너스 증가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 책임자로서 또 뒤에 배석하신 우리 실장님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출연금이 늘지 않는 것보다 일단은 아까 빼고 말씀하신 거죠. 뭐 그럼요. 이월금이나 네. 저기 네. 네. 일단 연구 분야 쪽에서는 다 그대로 쓰고 있고 뭐 행정실과 지역복지실 두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실에서는 사업을 인큐베이팅을 시키기 위해서 주로 많이 애쓰는 곳이고요. 행정실에서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시설 관리나 수탁시설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크게 벌리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그 복지재단이 그 산하 단체가 8개 수탁 시설을 네, 관리하고 있으시죠? 네, 네, 이 산하 단체가 이제 팽성복지타운하고 북부. 북부복지타운을 관할하고 계신데 저번 현장 활동 때도 일부 제가 질의도 드렸고 지적을 했지만 평택시 복지재단에서 왜 남부복지타운은 제외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시 집행부하고 좀 이야기하신 적 없으세요?
일단은 다른 재단에서 처음에 생길 때 의탁을 그쪽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식으로든 비정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재단이라고 하면 평택시 모든 복지타운을 관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복지재단 우리 방문했을 때도 복지재단 현황에 남부복지타운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외적으로 남부와 서부가 빠져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복지재단이 그래도 우리 복지 평택시 산하 복지 관련 단체들을 총괄하는 걸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왜 복지재단은 팽성 복지타운과 북부복지타운만 관할을 하고 남부복지타운은 관할을 안 하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정부하고 계속 상의도 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또 개선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서 이거를 좀 합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일단 하나 퀘스천 마크를 하나 드립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우리 평택시의 진정한 복지재단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산도 이제 문제가 좀 있고요. 그 2024년도 네, 집행 잔해까지 포함을 하면 16억 6천만 원을 출연금 집행을 하고 계세요.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더 큰 문제는 뭐라고 이제 평가를 하냐면 일반 관리비 16억 6천만 원에서 일반 관리비, 인건비하고 사무 관리비가 13억 6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의 81.8%가 총 예산에 네. 복지재단 총 예산의 81.8%가 소위 얘기하는 인건비로 다 빠져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목적 사업비라고 해서 복지재단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기능, 연구 개발비가 1억 1천만 원, 그렇죠? 1억 1,5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민간 사업 지원금이 1억 3천만 원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실 게 없어. 8개 수탁기관에 그냥 관리 감독 정도만 하지 어떠한 사업을 전혀 할 기능이 상실되어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대신 연구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하고 있더라. 다른 어떤 재단에서도 없는 연구 기능의 그 과업은 정말 잘 수행하고 있더라. 하지만 일반 그 수탁기관, 산하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일반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이나 이런 예산이 너무 적다. 복지재단에서 1년 동안 1억 3천만 원 민간 사업 지원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예산을 쓰고 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 제가 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분류를 할 때요. 순수하게 연구개발비 민간비는요. 순수한 그 비만을 추출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다른 계정 과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상반기 어디 계정 어떤 계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재단 말고? 아니 복지재단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배분 금액 말고 뭐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뭐 심사위원비를 준다든지 이런 목은요 따로 그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현수막 100개를 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민간 사업 지원금 같은 것을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1억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지금 복지재단에서 대신 인건비는 13억
6천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저희가 잠깐만요. 예. 100%당 81.8%가 인건비로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비정형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일반 사기업도요. 이런 기업이 없지요. 81.8%의 인건비 일반 사무 운영비로 나가는 기업체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재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복지재단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복지재단에 어느 재단이 인건비 비율, 사무 운영비 비율이 80%가 넘는 재단이 있을까요? 그거 파악하셔가지고요. 한번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지 네.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질책하는 게 아니죠. 비정형적 구조에 대해서 이 예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단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시집행부에 이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싶은데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이 안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억 3천밖에 지금 그 민간사업 지원금을 1억 3천만 원밖에 예산 편성을 좀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의원님한테도 한번 네. 제가 사실 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말씀은 네. 좀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본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책연구실에서는 지금 한 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역복지실은 2억 8천 3백 정도가 지금 사업비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제가 내용을 이야기한 게 똑같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민간 지원금이 뭐 예. 굳이 크게 설명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 얘기하고.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재단이 조금 더 평택시의 진정한 복지재단으로 거듭나려면 남부복지타운도 복지재단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큰 틀에서. 그리고 이런 인건비, 이 사무 운영비 이 비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것은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목적 사업비를 높여야 되겠다.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하고 해서 목적 사업비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인건비 비율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저한테 제출 한번 해주시면 같이 상의를 하셔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질책하거나 여러분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 좀 보겠습니다. 저기 주무관님, 다음 장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단도 똑같이 이걸 보여드렸어요. 경영 평가를 하고 있죠. 네네. 출연기관. 네. 쭉 보시면 뭐 당연히 다 내용은 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2021년도 평가, 이제 20년 걸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4개년 평가 결과를 보면 2021년도에 나등급이었어요. 근데 계속 떨어졌죠. 다등급. 평택시 출연기관이 가등급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좀 반성들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의 출연기관은 일부러 공개를 제가 갖고 있지만 공개를 안 하는데 거기는 나 등급이 많아요. 근데 우리 평택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잘해야 아니면 거의 다
또 더한 점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출연기관. 이게 결국은 이제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좀 더 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방면의 노력을 꼭 하셔야 되겠다 지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영평가 중에 어제도 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제가 경영평가에 있어서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그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경영평가에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네. 혹시 방송 같은 걸 보셨으면 좀 느끼셨을 텐데 어제도 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그 사회적 기업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그 구매 실적에 대해서 평가된 것을 한번 쭉 봤었어요.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복지재단은 장애인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렇죠. 네.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실제 2024년도에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촉진에 관한 연구 활동도 지금 하고 지난해 했었던 거죠. 네. 그 결과물도 나왔을 텐데 경영 평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목표치를 1%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 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네. 목표치를 1%를 세우셨어요. 그게 이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죠. 네. 100분의 1 이상 네. 하여야 한다. 총 구매액이 3억 4천만 원이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390만 원 하셨어요. 목표치가 1%였는데 1.14%를 맞췄어요. 한신이 맞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주관 재단인데 이게 1% 목표치에 1.14% 실적을 했다. 좀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24년도 평가에서 2023년 실적을 보면 취재단 네. 장애인 목표치가 여기 2%로 또 올려놨어요. 그렇죠? 네, 네. 네. 2%로 목표치는 올렸어요. 좋아요. 근데 실적이 또 떨어졌어요. 1%로.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간 부서인데. 어떻습니까?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건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다른 재단도 아니고 이것을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어떤 식으로 더 판로를 더 개척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재단으로서 이런 그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 못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오히려 실적이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 많이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혹시 재단 특성상 장애인 근로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표치를 설정은 잘 하신 것 같아요. 3.6%를 목표치에 설정을 해서 장애인 근로자 수가 12명이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조금 변동이 있겠죠? 네, 18명 네, 하고 더 있습니다. 누르셨죠. 네. 근데 이게 목표치 대비해서 조금 이제 미달도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회적 경제 이 구매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치 해서 뭐 실적 달성은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네. 대표 이사님? 그래야 되겠죠? 네. 그 복지재단은 연구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칭찬을 드리는데 지금 2024년도에도 많은 그 연구를 하셨어요. 뭐 노인 실태 조사, 뭐 아동 돌봄 지원 체계 협력 연구 방안 연구, 중장년 평생 교육, 뭐 ESG,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연구. 이거 그 보고서는 다 나와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실제 시 행정부에 전달이 돼서 시 행정부에서 어떤 적용 사례 같은 게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전년도 지금- 거 같은 경우에 네. 바로 뭐 적용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실장님이 좀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ESG 경영 매뉴얼 같은 경우 네. 관내 복지시설의 교육과 찾아가는 이제 보고서도 진행했고요. 현재 재단에서 ESG 활성화 사업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그 아동돌봄 지원체계 예. 협력 방안 연구해서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 시범 사업 현재 지역복지실에서 실시하고 실시하고 있어요. 네네 네.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개 정도 네. 직접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연구 결과물이 그냥 책자로 남아서 책장에 꽂혀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더 해주십사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정부에 이런 결과물이 이 결과물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결과물이 안 좋은 것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결과물이 좋은 것은 또 뭐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뭐 다 발췌도 하고 하시니까 시행정부에서 적용을 할 만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일즈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조례도 저도 조례를 한번 제정한 적이 있지만,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일반 그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 실행도 해봤지만,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의원분들께 쫓아다니면서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하게끔 해서 이런 어떤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 기능 굉장히 좋은데 이거 예산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도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위축이 되시는지 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더라. 그렇죠? 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겠죠. 하지만 잘하는 것은 더 향상시키고 잘 못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 확보 문제, 또 인건비 비율 낮추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자체가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내년에 어떤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할까요?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